너무 많은 정보와 추측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유족분들의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명확한 수사.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21년 5월 8일 기준 사건의 시간별 정리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물리적 증거가 있는 부분과 그리고 누군가의 진술로만 이루어진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함께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 만남입니다.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저녁, 손정민 군 친구 이하 A씨는 지인들과 1차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도중 술을 더 마시고 싶어 손정민 군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집에 있던 상태로 늦은 밤 한잔하자는 메시지를 받고 진짜 이 시간에? 라는 답장을 보낸 후 밤 10시 30분 집을 나선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들이 만난 시점은 10시 45분 한강공원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막걸리 페트 2병, 안주로는 순대, 오뎅, 홈런볼 이런 내용들을 구매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돗자리까지 구매한 뒤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으며 이 모든 결제는 손정민 군이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만나 반포 한강공원에서 술자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생존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오전 1시 20분에서 24분 사이 손정민 군은 어머니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손정민 군의 마지막 생존 증거는 오전 1시 56분. 손정민 군이 A의 영상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 영상 내부의 내용은 막걸리 병을 들고 춤을 추는 모습, 나무에 올랐다 뛰어내리는 모습, 도로에 뛰어내리는 등 이런 행동을 하는 A를 찍고 있었고 이 영상 속에 손정민 군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서 분명 물리적 증거로는 생존의 가장 마지막 증거가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확한 물리적 증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전부 A의 진술 근거입니다. A의 진술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느냐, 이 내용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많이 제시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위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내용은 진술 내용입니다. 확실히 이 진술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 A는 취해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자다가 오전 2시에서 3시 사이 손정민 군이 일어나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며 혼자 언덕에서 굴렀고 신음소리를 들었다. 언덕에서 손정민 군을 끌어올렸으며 그 과정에서 바지와 신발에 흙과 토사물이 묻었다. 그 이후 오전 4시 40분 그때까지 잠을 자다 깼다. 오전 4시 30분 A는 홀로 한강공원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잠이 들었다 일어나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 핸드폰을 들고 귀가했으며 손정민 군이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진술 과정에서도요, 귀가한 경위와 방법, 어떻게 왔느냐에 대한 내용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죠. 하지만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A의 집이 분명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했고 경찰은 택시 결제 내역과 택시기사를 확인하며 귀가 방법을 택시로 확정합니다. 이제 그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 진술들은 A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A와 A의 가족들에 대한 진술 근거가 있지요. A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진술이 확인되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옷이 너무 더러워 옷을 확인하다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그게 손정민 군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정민 군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오전 5시 20분 A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와 다시 한강공원을 향합니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A는 옷을 갈아입었고 신발도 슬리퍼로 갈아 신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전 5시 30분 한강공원에서 손정민 군을 찾지 못하자
A의 어머니는 원래 알고 있던 손정민 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민이가 없어졌다. 정민이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전화를 끊은 이후 손정민 군의 어머니는 손정민 군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종 사실을 알자마자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즉시 한강공원에 도착해 오전 5시 30분에서 32분 사이 나들목길에서 걷고 있던 A와 마주치게 됩니다. 해서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애여서 혹시 네가 정민이 친구니? 라고 물었더니 네 라고만 얘기하고 그 자리를 그대로 떠난 게 A였죠. 그렇게 가로질러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이동합니다.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던 위치 추적 앱 아이쉐어링을 통해 나오는 장소를 이동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장소를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반포 한강 나들목에서 입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해서 뭐지? 지금 깨어있는 건가? 해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2차례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시도인 오전 5시 32분 누군가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A였습니다. 손정민 부모는 그때서야 핸드폰이 A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너가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는데 집에 와보니 주머니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오전 5시 40분 핸드폰을 전달받습니다. 핸드폰 내역을 확인하는 아버지. 오전 1시 56분 동영상 촬영이 마지막 사용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도 위의 내용을 통해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전 7시가 되자 사라진 A의 핸드폰의 전원이 꺼지고 위치는 이미 강 건너 강북의 한 택시 승강장 인근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1년 4월 30일 오후 3시 50분 민간 구조사 차종옥 씨와 구조견 오투에 의해 손정민 군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시신은 반포 한강공원 잠수교 근처 수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은 사건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시신이 발견됐을 때 내용까지 확인되는 명확한 사실들, 증거들, 그리고 진술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많은 진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초부터 유족 측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비난을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A측이 타사를 감추려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어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어떤 이는 아마 우리들일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우리는 이 사건의 내용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추측만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추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족 측이 제시하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이런 걸 거야 라는 그 문제점인 거죠. 그럼 유족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들의 범주는 어디까지인 걸까요? 그리고 그 유족분들의 의문점은 타당한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시 반까지 잠을 잤다고 얘기한 A. 하지만 경찰이 A의 전화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당일 새벽 3시 30분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확인됩니다. 정확한 건 그 전까지는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한 적이 없지요. 분명 A는 자신의 아이폰을 이용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A의 아버지였습니다. 유족 측이 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 술에 취해서 전화한 걸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 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족 측이 강하게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그때 당시 전화를 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죠. 이에 손정민 군의 아버지가 당시의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내용을 묻자 이 내용은 정민이가 취해서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었다라는 말. 이에 아버지가 깨워서 보내고 너도 빨리 와 라는 이런 대화 주제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유족 측의 입장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당시에 손정민 군이 옆에 있었다는 걸 최소한 가족은 알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둘째, 자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1시간 정도 후에는 손정민 군의 핸드폰을 갖고 집으로 귀가했으며 자신의 아이폰은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 된 겁니다. 물론 의문점입니다. 유족 측이 제시한 두 번째 의문점. 집으로 돌아온 A. 더러워진 옷과 신발을 가지고 온 것. 그 안에는 손정민 군의 핸드폰까지 있었지요. 이에 A와 부모는 한강으로 손정민 군을 찾으러 나갔지만 정작 손정민 군이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의문점입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기본적으로 아이를 찾으러 나가기 전에 아이가 집에 왔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나들목에서 A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는 마주쳤을 당시에 손정민 군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화도 받지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같이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다라는 문제였죠. 이후 핸드폰을 확인한 유족은 더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핸드폰에 락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 하지만 핸드폰은 락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잠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해서 전화를 어디다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유족의 입장이었습니다. 유족이 생각했던 합리적인 입장. 손정민 군의 핸드폰을 갖고 있고 손정민 군을 찾고 있다면 자신의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하나, 자신의 핸드폰을 손정민 군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정민 군에게, 즉 자신의 핸드폰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통화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서도, 찾으러 나갔으면서도 왜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네 번째, 4월 26일 그때 당시는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상태가 아니었죠. 4월 26일 월요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족은 A를 만나게 됩니다. 4월 27일 최면 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그리고 만났을 때 일을 좀 얘기해달라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정민 군이 교우관계에 좀 문제가 있고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로 되게 힘들어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유족의 입장에선 왜 이런 말을 하지라는 게 이상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당일날 있던 일을 설명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되게 힘들어했다, 슬퍼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실종된 친구인데 실종된 친구의 단서를 묻는 상황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가 의문이었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유족이 제시하는 의문점 다섯 번째. 실종 당시 넘어져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했던 그 언덕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잔디 중간이 움푹 파인 곳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합니다. 위치가 꼭 기억이 나면 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 나타난 적이 없고 얘기해준 적도 없습니다. 1차 최면 조사 이후 27일 한강공원에서 이들은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A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를 제외한 A의 부모만 나타나 놀던 자리가 아닌 이상한 자리를 지목하며 저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유족 측의 입장에선 이게 이상했던 게 찍어놨던 동영상을 보면 놀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라고 얘기하지? 라는 판단이었죠. 그래서 이걸 거짓말을 한 것 같다라고 유족 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언덕에서 넘어졌다는 손정민 군이 분명 더 옷이 더러워졌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옷에 흙이 묻고 토사물이 묻었다라고 얘기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신발을 보고 싶다. 옷은 빨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말이죠. 그랬더니 그 즉시 A의 아버지는 애엄마가 신발을 버렸다라는 답을 합니다. 분명 그때 당시에도 아버지는 뭔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알았지? 보통은 그냥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버렸다라는 걸 지시했던 것처럼 아니면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분명 신고 나오는 장면이 보였는데 얼마나 더러워졌길래 그걸 그렇게 바로 버렸지? 라는 의문점이었죠. 근데 이 의문점이 최초의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더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송 날짜로 기준으로 어제
2021년 5월 7일 경찰은 한 가지 내용을 발표합니다. 신발을 버린 모습의 CCTV를 확보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신발을 버린 사람이 애초에는 어머니로 알려져 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버린 인물은 이모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경위는 현재 물은 상태고 이 이유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6번째 유족분들이 제시했던 의문점, 왜 그렇게 빨리 버렸는가에 대한 하나가 더해집니다. 왜 버린 사람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죠. 7번째, 4월 29일 2차 최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2차 최면 조사 당시에 A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로 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분명 도의적으로 봤을 때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 결백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텐데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뭔가 실수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2차 최면 조사에 대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손정민 군과 A는 25일 3시 50분 이전 술을 마시던 위치에서 갑자기 사라졌고, 그리고 해당 시간에 손정민 군을 못 봤다는 제보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보자들 모두가 어디로 떠나는지, 떠나는 장면에 대한 부분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죠. 해서 외부에 알려진 내용대로 25일 오전 3시 반에서 5시 20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좁혀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내용들, 이 내용의 큰 정황들의 근거로 손정민 군의 아버지는 타살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스스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1%, 제3자가 그랬을 가능성은 5%,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관여되어 있다라는 입장이시죠.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은 유족분들께서 제기하는 의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문의 내용을 듣고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다. 분명 뭔가 의심을 받기에도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있다. 물론 7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7가지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요. 분명 누가 들어도 충분히 의혹을 갖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분리해 놓은 이유기도 하지요. 네티즌들의 추측들입니다. 버닝썬 경찰, 과거에 어떤 형사님의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추측들, 어떤 경찰 고위직과 관련되어 있다며 이름이 공개되고, 대형병원 의사 누구와 관련 있다는 이름이 공개되고, H의 가족이 무슨 로펌이다라는 내용들이 공개하는 등 온갖 추측들, 의혹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며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나오면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족분들께서 자중을 부탁하는 글까지 올리시며 해명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아실 겁니다. 춤을 추다가 엎드리듯 쓰러지는 친구의 모습이 나오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오케이 일어나봐 이런 말을 하고, 정민이가 웃으면서 왜 다 찍었는데 난리냐고 라고 하며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솔직히 골든건은 봐주자 일어나, 친구는 웃으면서 골든건은 어쩔 수 없어 라는 내용이 나와 이 골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외부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의대생이 쓰는 은어다 라는 내용을 확정하기 시작합니다. 의대생들이 시험을 찍거나 시험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 이런 은어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게 무조건 맞을 거다, 시험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퍼지기 시작했죠. 저희는 사실 궁금했습니다. 정말 골든이란 말을 쓰는 것인가? 골든건이라는 말이 있는 건가? 물론 저희가 확인한 그 사람들, 약 20명이 안 되는 의대생들의 말이 표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대학의 의대생들 총 20명에게 전달해 본 바에 따르면 금메달은 안다, 골드는 처음 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그들만이 쓰는 용어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저희는 골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내용을 뜻한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추측들,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티즌들의 이야기는 관심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사건을 함께 해결하고 싶어서 갖는 관심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유족분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점은 어떤 잘못된 정보가 외부에 나갔고 그게 추측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인 양 나가 수사에 혼선이 오기 시작했고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문득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하셨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거 확인해 보셨나요? 이런 거 체크해 보셨나요? 이게 이런 일이 있대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고요. 저기 보면 저런 게 있고요. 이런 건 이렇게 확인이 된대요. 아버님은 확인했습니다. 숨겨놓는 것도 있어야지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경찰도 유족분들도 모든 걸 우리 세상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내용을 전달받을 수 없는 이유는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 내용에서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찾아내야 될 상황도 있지요. 우리에게 모든 수사 내용을 전달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같은 마음은 적어도 당연한 건 유족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은 경찰이 명명백백 수사를 해 전달해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 동일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유족분들과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의혹 없이 확실히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유족분들이 제시하는 부분,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 함께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아직은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 또한 아직이죠. 누구는 그렇습니다. 아니 정황 명확한데 구속해. 수사를 해야지. 지금 계속 밖에서 그럼 증거인멸하고 있겠네? 뭐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 아직 혐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의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이 사건이 타살이다라고 정황한 뒤 그 이후에 구속수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얘기한 이춘재 살인 사건,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많은 피해자, 그때 당시 우리는 많은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잘못된 거다. 증거도 없는데 왜 마음대로 수사하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똑같은 걸 원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만약 정말 익사라면 안에서 포말, 즉 숨을 쉬며 사망했다. 포말 반응이 나왔는가? 포말이 나오지 않았다면 밖에서 사망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증거. 포말이 나왔다면 그 포말이 언제, 그리고 분명 구토했다라고 했습니다. 구토의 진술로 봤을 때 안에 먹었던 음식물이 얼만큼 남아있고 그게 얼만큼 올라왔는지, 만약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바이트를 했다라는 흔적이 없다면 그 말도 거짓말. 여러 가지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얼마 정도였던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우리가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그 이후에 나오는 브리핑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적으셨던 글입니다. 경찰의 최초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황. 초동수사가 미진해 많은 증거들이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핸드폰, 당일 입었던 옷과 그리고 가방, 그 위에 많은 내용들의 CCTV들을 반드시 찾아달라는 내용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함께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범인이 그 사람이다라고 신상을 파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목격자입니다. 이 이유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 정말 범인이면 정확한 증거가 나와야 법대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빠져나가지요. 또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이 아닌 이유를 명확하게 공개해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모두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토로하는 이유는 더 많은 증거들을 찾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2021년 4월 25일 새벽 3시에서 4시 40분 사이,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장소에서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셨던 분들,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신 분들의 신상과
그분들의 개인적 사정에 대한 모든 부분은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제보 및 이곳을 지나가신 분들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사건 발생, 위치 추정 장소입니다. 4월 25일 새벽 3시에서 4시 30분 사이 이곳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당시 반포대로를 지나셨던 분들, 여러분이 지나셨던 그 CCTV 혹은 블랙박스 하나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서 4시 반 사이 이곳을 지나가셨던 분들의 블랙박스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겠지만 아니요, 그 기억 안에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랑 되게 친한 기자님들도 많지만 그 기자님들이 이거 보시면 별로 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할 말은 해야죠. 지금 이 사건, 사실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게 만드는 요인들도 그렇고 극단적 싸움 부추기는 거, 그 대법원 판결 나왔죠? 기레기들이에요. 그냥 추측성 기사를 어디서 그냥 사람들이 가장 논점이 있고 막 논쟁이 있는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글들 중에 제일 자극적인 거 툭 따와가지고 기사 빵 띄워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지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프로파일러 분들 안 나오죠? 방송에 안 나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되고 수사가 들어가면서 어떤 피의자 신원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잘 봐보세요. 누가 항상 나오죠? 우리는 그 분들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의 내용이 딱 나와서 그분들이 나와서 막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안 나오시죠? 왜 안 나오실까요? 나도 이거를 함부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 역으로 여쭤볼게요. 왜 안 나오실까요? 왜? 그분들이 사실 이 사건의 가장 1순위로 섭외하려는 분들일 수 있어요. 기자들의 입장은. 그분들 직접 나와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 절대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면 정말 이 사건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전문가분들이 바라보실 땐 아직 수사 중.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아직 사건의 발생이 됐냐 안 됐냐도 확인이 안 됐잖아요. 아직은 정확한 게. 근데 마치 사건 발생됐냐 유족분들의 말 인용해가지고 기레기들이 글을 미친듯이 써내리니까 그거 가지고 유족분들이 또 이제 막 역풍을 맞아요. 왜 언론 플레이하냐, 그리고 왜 너네 추측하냐, 왜 니네 마음대로 얘기하냐,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싸워버려요. 저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너무 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일부러 그렇게 글 쓴 기자 있으면 벼락 맞아라, 이 새끼야. 넌 진짜 맞아라. 무조건 벼락 맞아라. 죽진 말고. 그럼 내가 너무 나쁜 놈 같으니까 벼락만 맞아라. 그럼 많이 아파.